알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나고 지날 건 다 지나갔는데 더위는 지나가지 않네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하루하루가 고달픈 이런 저는 얼른 겨울이 와가지고 빨리 이 더위가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더위먹은 초초와 함께하는 보따리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위먹은 초초 등장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더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혜리님은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요즘 검정고시가 끝나고 번아웃이 와서 조금 나태해진 삶을 살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번아웃 힘들죠. 저도 최근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어요. 좀 사람이 쉬엄쉬엄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혜리님도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MGO 단체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분이실지 저는 조금 기대되거든요. 혜리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은 입장이라 오늘의 라디오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들인 선배이자 사회복지 4학년에 재학 중인 박푸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지어주셨나요? 저희 아빠가 지어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지어주시다니. 제 이름은 사왔거든요. 멋진 아버님을 두셨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견디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NGO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NGO 단체는 비정부 기구 단체라는 뜻으로 정부에 수속되지 않은 비영리 시민 사회 단체 같은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기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후원자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정부 단체 기관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후원금이 운영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실습했던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이제 후원 기금을 받고 그 후원 기금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습했던 사단법인에서는 주로 캠페인, 모금 활동, 후원 제안이나 인형극, 편지 쓰기, 희망 나눔 학교를 통해서 국내 아이들에게 권리 교육 그리고 자아 존중감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그러면은 푸르님은 거기서 어떤 활동 하셨을까요? 인형극 이런 거 하셨을까요? 그거를 좀 희망을 했는데 저는 캠페인이나 모금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서류에 되게 약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뭔가 서류 작성할 때마다 차라리 그냥 운동장 10바퀴 뛰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겠다 하는데 네, 맞아요. 저도 좀 힘들었는데 막 참신해야 되고 이게 후원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신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 쿠팡에서 어제는 3,000원짜리였는데 오늘은 3,100원이 되면 후원을 못 받나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나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후원을 제안하는데 이 후원을 어떻게 쓸 건지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건데 이걸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점점 거기서 벗어나는 후원 제안서를 쓰게 되면은 다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인데요. 많은 실습 기관 중 NGO 단체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동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다른 곳은 종합복지관이나 이제 그게 아동부터 노인까지 골고루 복지를 하는 곳이라서 저는 좀 아동을 집중적으로 실습하고 싶어서 이제 굿네이버스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어쩌다 아동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저는 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아이들 모아가지고 방과후 활동을 막 진행하고 그랬을 정도로 좀 아동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 NGO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들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들어가셨을까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꿈들인 영향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혼자 검정고시랑 입시 준비할 때 꿈들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 선택할 때 제가 아동 쪽에도 관심이 많고 꿈들인 선생님이 저에게 그리고 또 꿈들인 아이들에게 많이 힘쓰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들인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과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1학년 때부터 그쵸. 끝까지 가요. 중간에 한번 후회하거나 정말 그런 것도 없어서 저도 좀 신기해요. 사회복지에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회복지를 졸업하면 1급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합격 후에는 이제 복지관에 들어가거나 의료, 학교 쪽에 이제 추가 실습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NGO 단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학교 사회복지가 되고 싶어서 아마 졸업 후에는 학교 쪽에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학교 쪽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쪽에서 우리 이런 실습생 모집해요라고 먼저 공고가 오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하고 싶어요라고 이력서 같은 거 내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학교 사회복지 협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학교들이 공고를 올리면 제가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원할 때도 이력서처럼 써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자기소개서랑 이제 제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곳에 왜 희망하는지 그런 것들을 써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따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자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쓰세요라는 그런 게 나오는. 네네.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틀도 다 달라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써서 지원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큰 틀의 사회복지를 배우고 또 분야별로 막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학교, 의료 등등으로 나눠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또 특이한 게 이론의 실천을 배우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실천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배워요. 그래서 막 경청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네네. 그 노인 이런 식으로 배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만 듣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아동, 청소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어서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러면 다 듣는 분도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접니다. 진짜 잘 맞으셨나 보군요. 이게 또 좋은 게 많이 배울수록 많은 곳에 실습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노인 쪽에 배웠으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많이.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를 나오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제가 듣기로 아까 NGO 단체와 학교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으로는 이제 복지관이나 센터에 많이 지원을 하시고 혹은 이제 병원, 학교, NGO 단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관이나 센터는 종합적으로 복지하는 곳이 있고 아동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나눠서 하는 복지관도 있어요. 다양하네요. 네, 엄청 다양해요. 다음 질문인데요. 학과 난이도가 높은지 그리고 교수님과 많이 친해져야 하는 학과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학과의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한테 적용하거나 친구에게 적용하거나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배우는 거라 전 좀 재밌었기도 했고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법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배워요. 사회복지법이나 뭐 지역 같은 것도 배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쉬웠어요. 그리고 교수님과 안 친해져도 돼요. 저는 교수님과 많이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하면은 많은 그분들은 이미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이시니까 많은 꿀팁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안 친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아까 그거 궁금하긴 했거든요. 실습 가실 때 네. 그럼 교수님이 조금 추천서라든가 이런 거 혹시 있는지. 네,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기관을 추천해 주세요. 이 기관에 괜찮다. 그러거나 아니면 학교랑 연결돼 있는 복지관들도 많잖아요. 좀 교류가 있었던 복지관들은 많이 지원하면 많이 뽑히기도 하고 또 실습 중간에 교수님이 한번 오세요. 오셔서 그 기관장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가세요. 모니터링을 하고 가시네요? 네, 맞아요.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게 그 날짜를 미리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네. 미리 잡고 방문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약간 엄마 온 기분? 약간 여기가 더 낯설다 보니까 교수님이 오면 교수님 한 줄기에 비해. 와주셨다 이러고 간식 같은 것도 다 싸우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전 좋았어요. 그럼 아까 그 질문 중에 다른 나라에 있다 오셨다라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궁금한데 조금 토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셨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프리카 나미비아라는 곳에 5년 동안 살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기를 놓쳐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꾼드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럼 뭐 하셨어요?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사역하시는 거 많이 따라가기도 했고 또 학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되게 멋진 경험을 하고 오셨네요. 네. 그럼 혹시 그게 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나미비아에서 아이들을 좀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동안 부모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아동 쪽에 쭉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해야 했지? 이런 거에 이렇게 막 느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오늘 되게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데 가거나 뭐 하진 않았는데 저는 반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거 봉사하시는 게 너무 좋아하시고 삶의 이런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되려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조금 힘드신 분이시거나 하면 좀 집으로 데려와서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잠도 좀 재워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도 봉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즐거운 거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좀 크면서는 좀 싫다고 느꼈는데 항상 이런 거 테스트하거나 하면은 항상 사회복지 이런 데로 가라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하고 선택을 또 했거든요. 사회복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맞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다행이다. 근데 저 얘기하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간다 해서 내가 봉사의 개념을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벌러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정도 보통 받나요?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표로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줘야 되는데 초봉이 250 약간 이런 정도 되는데 이게 호봉제여서 오래 다닐수록 호봉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오래 다닐 사람들은 좀 좋죠. 계속 쌓이니까 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죠. 졸업하자마자. 네. 그냥 약간 그뭐 이직의 개념보다는 그냥 계속 한 곳에 뼈를 묻겠다 살짝 이런 평생 느낌으로. 직장 뭐 네네, 옛날 그런 느낌.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네, 거기서 쭉 기관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10몇 년 동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 그런 느낌인가?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이 회사에 뼈를 묻고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살짝 옛날 이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 그쵸.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고 이직을 많이 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사회복지랑 관련된 곳은 거의 이직이 없는 평생 직장 맞아요, 뼈를 묻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또 기관마다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이건 뭐 자기 맘이네요. 그러면 결국엔. 그러게요. 국가기관 말고 그냥 단체는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기관도 그냥 한 곳에서 쭉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따라 사립학교는 계속 있고 국립은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있나요, 없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이제 기관제예요. 그래가지고 또 옮겨 다녀야 돼요. 아. 그쵸? 네, 근데 이제 복지관이나 센터는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보다 복지관이나 센터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좀 학교 사회복지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해보고 싶습니다. 뭐 나중에 나도 이제 한 곳에 있어야겠다 하면 그때 가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치만. 그래도 학교 사회복지사 하다가 또 네. 복지관 가셔서 아동 프로그램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학교에 있다가 옮기면은 다시 초급 그 월급을 받으시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때 있던 걸로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건지. 그거는 아직 아직 네. 언젠간 그럼 다시 만난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선배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쵸.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시고 단체도 실습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저의 최종 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그리고 아동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멋있어요. 어울려야. 돈보다 꿈을 쫓는. 멋지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반대로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 라디오를 두 분이서 계속 진행하셨던 거예요? 이 라디오는 초반에는 제가 메인으로 가다가 혜린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도 하고 같이도 하고 토크도 하고 이게 완전 처음부터 같이는 아니었고 이게 처음 생겼을 땐 다른 분 하시다가 작년인가 올해부터 제가 조금 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게스트를 초청하시는지 아니면 두 분이서 계속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게스트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멤버라든가 아니면 꿈돌림 친구들만 와가지고 막 수다 한번 떨고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제가 아프든 친구들이 아프든 막상 좀 뭔가 딱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번 주는 저희 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가끔씩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 불러주시면 너무 좋죠. 자, 그러면은 슬슬 라디오가 마무리돼 가는데 꿈드림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후배 청소년들? 일단은 꿈드림에서 저는 꿈을 찾았던 사람으로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잖아요. 꿈드림에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에서 제 꿈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잘 맞는 프로그램들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경험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준 푸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신 혜리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보따리 문 닫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